천연 후 1990년생 비정규직 용접공으로 경남 지역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연애 경험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뒤로는 소개팅을 해보기도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누군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싶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박윤하, 1998년생. 올해 카이스트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갓 취업해서 바쁜 요즘은 연애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연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 개인의 커리어의 성장이나 경험에 조금 더. (2003년생) 여성.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애 경험이 없는 이른바 모태솔로. 여전히 연애에 대해 굳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추억? 다 친구들이랑 싸우면 되는 거고 가족들이랑도 싸울 수 있는데 굳이 해야 되나? 2002년생 박동현 씨는 서울대 철학과 재학 중입니다. 취업을 비롯해 미래가 불안하다는 생각에 연애가 자꾸 후순위로 밀립니다. 취업이라든가 뭐 학업이나 아니면 자기 인생에서의 성취나 그런 것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확실히 제 삶에 관련된 거나 뭐 가족에 관련된 거나 보다는 밀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납니다. 피곤하다고 하잖아요. 피곤한데 굳이 결혼으로까지 갈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고 뭐 혼자서 있는 것도 좋은데 시간을 써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Quoi que l'on dise, on sera solo. Quoi que l'on fasse, on sera solo. 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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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o. Quoi que l'on dise, on sera solo. Quoi que l'on fasse, on sera solo. Solo, solo, solo. 엄격한 본인 확인 후에야 들어설 수 있는 곳. 이른바 외모 승인제 파티입니다. À qui demander de l'aide à part au Père éternel? Pourquoi le noir n'est-il pas une couleur de l'arc-en-ciel? Que Dieu me donne le chemin de la vengeance, le rond de la base est 얼굴과 전신 사진을 내고 SNS 검증까지 거친 뒤에야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상위 20% 외모 승인자 합격하신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시고 많은 만큼 오늘 한동안 좋은 기억 만드시고요. 좋은 경험하고 하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파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일상이 전시되고 전화번호 대신 SNS 주소를 주고받는 시대. 일부 사람들은 외모를 연애의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일단 외모가 돼야 성격을 보기 때문에 외모가 한 70%는 차지하지 않나. 네, 서류 합격 같은 존재니까. 너무 솔직한가요? 파티의 초반엔 나이도 직업도 모두 비공개입니다. 오직 외모와 스타일, 대화로만 서로를 탐색합니다. 저는 약간 그래도 자기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약간 저만큼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관리가 된 사람을 원해서 찾아가지고 온 것 같긴 해요. 그냥 잘생긴 사람이 아니고 네. 관리하는, 노력하는 사람. 네, 노력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그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 운동을 하든 자기를 가꾸든 배우려고 하든 이게 외적으로 저는 티가 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파티 시작 4시간이 흐른 뒤 참가자들의 직업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남녀 모두 고소득 전문직이나 안정된 화이트 칼라 종사자가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손잡고 간 커플이 총 2커플이었습니다. 포근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포근님. 외모를 조건으로 할 뿐 직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참가한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직업을 따지진 않는데 신기하게도 저희가 외모 검증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아 여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직업이 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처음에 많이 놀랬던 부분이 남자분들이 잘생겼는데 직업도 너무 좋고 여자분들도 예쁜데 직업도 너무 안정적이고 그래서 되게 괜찮은 분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매너도 있는 사람이라면은 인기는 많겠죠. 근데 그 인기만큼 본인의 눈도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소개팅 시장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니 그러면 나도 저희 가서 한번 만나봐야겠다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2026년 청년 세대에게 외모와 경제력은 연애의 조건이 되고 있는 걸까요? 비정규직 용접공이자 작가인 현우 씨. 본인이 데이트 상대로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한 데이팅 앱에 가입을 시도합니다. 아니 뭐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 있는데 왜 용접사는 없나? 작가로 하죠. 나의 경제력을 인증해 보세요. 1개 이상의 배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득, 연소득 6천, 7천, 8천 이상, 고급 차량, 강남 거주, 전문직, 명문대, 고액자산, 엘리트 집안.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여기서 막혔는데? 고소득으로 합시다. 서류 없는 간편 인증? 인증을 어떻게 해야 돼? 소득 7천만 원 미만으로 고소득 배지가 심사 완료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종합소득도 안 될 테고. 막혔는데요? 셀럽?
인스타그램에 30만 팔로워 이상, 유튜브 50만 이상 구독자. 계정을 캡처해서 할 수 있군요. 그것도 해당 안 되죠? 네. 뭐 안 되는데? 입국하셨는데? 네. 탈락. 이 데이팅 앱의 경우 여성 회원들은 사진 평가를 거쳐 가입을 승인합니다. 즉, 외모가 기준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거주지 주소와 학벌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즉, 경제력이 가입 기준이란 겁니다. 가입을 시도한 사람들의 심사 통과율은 30% 정도라고 업체는 전합니다. 수요층이 딱 노골적인 앱이기는 했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허탈하죠. 이런 거 보면은 뭐 앱에서까지 사람이 이렇게 가른다는 거. 그러니까 현실을 깨닫게 되죠. 이게 근데 정확히 엄밀하게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의 이 현실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힘이 좀 빠지죠. 근데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 혹은 안 하겠다고 버티는 자녀를 둔 부모는 노력을 주문하게 됩니다. 엄마 근데 내 울산 가면은 울산에 여자가 진짜 없거든. 사겨 언제 좀. 없어.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뭐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다 사줘야 되나? 아니 그렇게 해야 아가씨들이 붙는다니까. 참. 돈도 안 쓰고 이러면 안 붙어요. 꼼제들한테 누가 붙노?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래. 근데 가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포기했다는 부모의 말은 대개 속마음과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못생긴 것도 아닌데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40인데 때를 이제 놓친 거지. 놓쳤어요. 한 30 중반쯤에 어떻게 빨리 해가고 아기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잔소리 같아서 안 듣는데 뭐 귀뚱으로 듣고. 아니 벌써 놓쳤다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은데. 40 다 됐는데도요. 아유 그럼요. 희망을 가져볼까? 지방에 산다는 것은 연애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우 씨가 같은 경남 지역에 사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 5명 중 2명만 결혼했습니다. 기혼자 2명은 공무원입니다. 나머지는 연애 상태가 아닙니다. 지역에서 여자가 이제 할 수 있는 직업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공무원, 공기업, 아니면 자영업, 뭐 농업,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들은 이미 좀 자리를 잡았을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자리를 잡은 상태로 오거나. 그래서 이제 상대 남성분을 찾을 때도 자신처럼 조금 자리를 잡은 상태의 남성분을 찾고 싶어 하는 게 크죠. 맞아요. 보통 이제 결혼감으로 비정규직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규직의 남성들이 선택지가 많으니까. 네, 구혼을 매우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외모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그 투자를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진짜 온갖 데다가 다 하고 소개팅도 어떻게 한 4번 5번까지는 받아봤는데 애프터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애프터를 하셔야죠. 애프터를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볼까요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바빠졌다. 갑자기 엄청 바빠지시더라고요.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고. 네네, 갑자기 박사학위를 따야 되고. 집안에 사정이 생기고. 네네네. 그냥 갖은 방법으로 다 그렇게 퇴짜를 맞았는데 퇴짜를 맞을 때마다 자존감이 땅땅땅땅 떨어져요. 사람이 미쳐요. 이거. 최근 20, 30대 중에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것도 연애를 어렵게 하는 요인일까요? 캥거루를 되게 많이 봤었지만 혹은 되게 불안정한 노동을 계속하고 있거나 아버님 아버지 사업 뭐 해봐야 이거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거 그거 돕고 있거나 그렇게도 숨쉬고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더 캥거루족이 되는데 하필이면은 이 캥거루족은 지방이라는 이 토대에서 더 버티기는 쉽고 대신 올라가기 어려운 이 지방이란 토양 아래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는 이웃 사이에 거리감보다 친근감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연애를 어렵게 만든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남편인 사람의 연애를 할 때 처음엔 좀 조심스럽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도 되겠다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알아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니까 뭐 어디 앞에서 둘이 뭐 손잡고 뭐 어디 가대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정사실은 그렇다니까요. 재밌는 일이 지역에는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누가 더 콘텐츠 랑만 같이 지나가더라 하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진짜 둘이 군사인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과거사도 또 아니까 그것도 좀 그래. 그쵸.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역사를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야가 누구랑 만났고 야가 누구랑 헤어지고 야가 누구랑 헤어졌다가 그때 누구랑 무슨 라이벌이었고 야가 누구랑 만나가 결국에는 야가 이겼는데 또 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를 스토리를 다 아니까 같은 직장 내에서도 자는 아무도 안. 남성보다 여성이 지역을 더 많이 이탈하는 현상에는 지역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경남 도성군 20대 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147명에 달합니다. 질 좋은 직장 그리고 양적으로도 사실 그런 직장이 부족해서 여성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적 압력에 의해서 거기서 살다 보면은 정말 피곤한 일들이 많다. 왜냐면 만나는 사람들이 젊은 층 아니고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너무 가부장적 시각이 크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그거를 견디기가 사실 피곤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0년대) 청년층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은 딸보다 아들을 낳으려 했던 과거 윗세대 선택의 결과입니다. 출생아 성비 균형이 크게 무너진 1988년부터 2002년 사이에만 남성이 여성보다 56만 명 많이 태어났습니다. 남학생 27에 여자 19명. 이 교실에서 남학생 8명은 싫든 좋든 여자 짝꿍 없이 한 학기를 지내야 합니다. 짓궂은 친구들에게 가끔 호랩이라 놀림받고 수업 시간도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지 여자 짝꿍이 없어 섭섭한 정도지만 10년, 20년 뒤에는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 취재 기자의 경고는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남녀 간의 만남을 활성화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창원시설공단에서 마련한 단체 미팅 행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창원에서 일하는 미혼 남녀 26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키가 커서 키도 조금 크시면 좋겠고 직장도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네, 좀 선한 인상이고 뭐 그런 두루두루 갖춘 분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젊고 괜찮으신 분들은 다 빨리 가버리셨으니까 이제 남은 인재들 중에서 잘 찾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겠지만 참가자 26명은 대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사와 교직원이 7명,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10명에 이릅니다. 중공업이 주산업인 지역이지만 제조업 종사자는 1명뿐. 서비스업, 농림업 종사자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역의 청년층이 두텁지 않기에 참여 연령은 20대부터 40대까지 넓게 열어뒀습니다. 잘 뽑는다. 이날 행사에는 공교롭게도 남성은 34살 이하 참가자가 더 많았고 여성은 35살 이상 참가자가 더 많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민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파인트를 사는데 그냥 3개 다 민초 넣지.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가 나를 만나주기만 하면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줄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런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난 진짜 종교도 바꿀 수 있어요. 종교도 바꿀 수 있어. 종교 중요한 왜냐면 지금 두 분은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내가 모른다고. 주최 측은 청년층 성비 불균형으로 여성 지원자 모집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성비로 따져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8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 그중에 남녀를 그 중에 남녀의 성비가 좀 꽤 컸어요. 1대3 정도 비율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 60명이 지원하고 여성은 20명. 네, 20명 좀 안 되게 지원을 한 거 같아요. 행사에서 4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유장님, 물만조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장님 어떤 면이 좋아서 그래도 좀 선택을 하셨어요? 일단 외모를 보고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탁구 잘 치길래 그런 거 하고 아니 좀 멋있어서 네 그래서 좀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들은 청년층의 만남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 성별, 연령대 등 다양한 종류의 미스매치가 늘 큰 숙제입니다. 청춘들에게 왜 연애가 이토록 어려워진 걸까? 답을 찾기 위해 통계를 뒤져봤습니다. 연애만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한국과 미국, 스페인 세 나라 국민 2천여 명씩을 대상으로 결혼과 가족, 연애에 대한 생각을 물은 국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연애와 관련한 2차 분석을 해봤습니다. 18세부터 45세까지 나라별 2천여 명씩의 전체 표본 조사 결과 가운데 18세에서 39세까지 미혼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이전 세대보다 연애를 안 하는 건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결과는 연애 실종이란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OECD 국가들 전반에서 현재 청년들의 연애가 감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향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한국이 되게 빠르게 이 연애 경험이 전무한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남녀 간의 차이도 되게 크지만 특히 남성들의 경우 거의 3명에 1명꼴로 이제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패턴이 나타나죠. 연애 경험률 자체가 모든 구간에서 한국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특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3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급격히 낮아지는 이 커브의 완만화가 관찰이 되는 거죠. 20대 초반에 뭔가 연애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연령대 이후에는 새롭게 뭔가 사랑에 빠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죠. 데이터 분석 결과 만 39세까지도 연애 경험이 없는 한국 청년들의 비율은 약 12%로 추정됐습니다. 미국과 스페인 추정치와 비교하면 서너 배 규모입니다. 한국과 스페인에서는 조사 시점의 소득이 낮을수록 과거 연애 경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 상관관계가 뚜렷했습니다. 각 국가마다 이제 소득 분위를 3분위, 상위, 중위, 하위로 나눴습니다. 그 후에 단순 집계로 지금까지 누적 연애 횟수가 몇 회인지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나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하위일 경우에 연애 비율이 낮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중위와 상위로 이제 올라갔을 때 그게 얼마나 유의미하느냐는 이제 좀 한국 대비 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경우 소득 분위가 올라감에 따라 누적 연애 횟수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의 소득과 과거 연애 횟수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청년층의 취업난과 경제적 불안정이 연애 실종 현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게 다는 아닐 겁니다. 연애를 원치 않는 마음에 다른 이유들도 있을까? 이번엔 미혼 남녀 3,500여 명이 응답한 국가 통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연애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니 남녀의 응답은 엇갈렸습니다.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연애 의지가 남성보다 낮았고 30대에서 그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뭐 아이 낳고 결혼하고 이런 게 여성들의 삶의 지표였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많은 옵션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결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게 여성들의 성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커리어를 추구하고 뭐 아니면 워킹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빨리 결혼을 해서 뭐 아이를 낳고 이런 다양한 여성상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반면에 남성상은 여전히 한 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빨리 취직해서 연애하고 결혼에 골인하고 이런 것들 여전히 남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변한 게 좀 적다. 연애를 하지 않는 20대 여성들의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결혼을 안 한 중장년층 남성분들은 사실 결혼을 안 했다고도 안 하고 결혼을 못 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안정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취업에 진짜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는 남자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더 높은 고수익 직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취준생도 많은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한 도중에 여성들 보면은 그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게 되게 멋있다고 이런 게 많이 보여지고
결혼을 안 한다는 게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훨씬 자신의 삶을 진취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비춰져서 저도 약간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가정이라는 게 생기고 내가 돌아가야 되고 돌봐야 될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내가 원할 때 어딘가에 갈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자유롭고 좋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돈보다도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에 대한, 임신에 대한, 뭐 여자에 대한 가치관이 저랑 다르다라고 하면은 진짜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보다. 가족을 같이 연애를 한다.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외모는 예선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외모도 막 무슨 남자 연예인처럼 잘생기고 막 이 정도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모두가 취향이 되게 다 다르니까 그냥 나의 취향으로 봤을 때는 호감인 인상인데 근데 이 사람이랑 내가 이제 같이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게 재밌다던가 대화가 잘 통한다던가 결국에 약간 이런 부분이 그 연애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를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가진 뭔가 사회적인 지위라던가 부라던가 여유라던가 그런 게 확실히 조금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연애나 뭐 구애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 배우들 막 첫인상은 그런 외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 첫인상에서 연애로 나아가기까지는 그런 것들보다는 얼마나 대화가 잘 되고 아니면 같이 있는 게 재밌고 이런 부분들에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싶어요. 그런 담론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있어야 여자들이 좋아해. 좋은 남자다 이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본인들만의 경제적인 기준이 세워져야만 여자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 그 연봉 순위 매기는 그런 글들도 있어서 뭐 S급 뭐 어디 뭐 맞아. 뭐 A급 어디 뭐 그런 글들 자체가 사실 충분히 위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쪽에 종사를 했다면. 하지만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20대 여성과 남성 사이 가치관의 차이는 확실히 연애에 영향을 준다고 고백합니다. 애초에 여혐 남혐에 통용되는 그런 주제들로 나오는 혐오를 유발할 만한 대화들은 절대적으로 그냥 꺼내지 않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는 특히나 사실은 저와 비슷할 거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어서 그냥 애초에 얘기 자체를 안 꺼내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그걸로 싸우고 싶지도 않고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아서.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가부장적인 질서에 굉장한 반감이 있고 이거에서 해방하려는 그런 반감이 굉장히 심한데 이걸 아직까지 어느 정도 좀 포용을 하려고 하는 남성 집단들의 가치관과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서 결혼할 상대가 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오픈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오픈을 했을 때 이제 서로 가진 가치관이 너무 상반되거나 타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뭐 파혼을 한다거나 그때 이제 이별을 한다거나 저는 그런 약간 취향에서도 약간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안 들고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흥미가 식어요. 그냥 정이 떨어져요. 그냥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해. 아니면 그런 문화를 좋아해. 그러면은 얘는 안 되겠다.
이전보다 훨씬 독립적이고 스스로의 삶을 중시하는 이 세대에게 미래의 경제적 불안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면 연애에 대한 선택은 더 분명해집니다. 위에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 자기 걸 챙기기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 혼자만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해? 그럼 나 혼자만 뒤떨어져.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남들도 포기 안 하니까 나도 포기 안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연애를 안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포기할 수 없고 사랑에 빠질 수 없는 거죠. 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적은 상태에서 이것마저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를 한다는 게 사실 그거는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랄까 조금 더 내가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유가 있으면은 그런 걸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심적인 배려가 있을 텐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이런 것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요새 혼자 놀고 혼자 밥 먹고 할 것들이 되게 다양하고 그런 거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마음을 쓰고 그럴 필요성을 더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거를 포기하면서까지 할 그 기준치가 높아져서 그거에 부합하는 남자를 만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더 연애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세 명이 나란히 앉은 사무실에서 AI 기반 금융앱 개발이 한창입니다. 윤아 씨의 평일은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취업한 스타트업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피드백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퇴근 후나 주말에는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와인 향기 너무 좋다. 참.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다들 연애 사업은 어떻게 됐어? 일단 술부터 마실까? 맞아. 삶에 연애를 굳이 끼워 넣을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있을 때 삶보다 뭔가 같이 있을 때 더 얻을 수 있는 재미라거나 더 큰 행복이 있거나 뭔가 그쵸 득이 되는 게 있어야 사실 그런 수고를 감수하고 만나는 걸 텐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엔트리 모시고 주말은 재즈 클럽에서 여흥을 즐깁니다. 주말 저녁 데이트를 즐기는 남녀 커플들 말고도 재즈 클럽 관객 구성은 다양합니다. 저는 굳이 남자친구랑 와야겠다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 순간을 즐겼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지금 되게 연애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 같거든요. 워낙 옆에 커플분들도 같이 되게 즐기는 모습이 예뻐 보이고 하니까. 근데 그들이 예뻐 보이는 거랑 별개로 또 막 부럽다거나 나도 남자친구랑 같이 보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고.
청년들의 삶에는 연애보다 더 절실한 다른 선택지들이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도 더 이상 연애의 충분 조건은 아닌 걸까요? 취업 걱정은 남 얘기일 것 같은 서울대 학생들.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연애를 미루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요? 모태솔로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다, 내 주변에. 체감으로. 모태솔로? 모태솔로랑 장기솔로를 다 합치면 한 30% 정도는 될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관심 없는 친구들은 한 40%, 30%보다 좀 더 많은 느낌이 약간. 연애로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거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취업이라든가 뭐 학업이나 아니면 자기 인생에서의 성취나 그런 것과 꼭 양립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 오히려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확실히 제 삶에 관련된 거나 뭐 가족에 관련된 거나 보다는 밀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좋은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 환경은 더더욱 연애를 후순위로 밀어냅니다. 그래도 꽤 좋은 학교, 아주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주변에서 막 취업 너무 힘들다, 취업 안 된다, 막 서류 광탈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해야 되는 게 하나부터 100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로도가 너무 올라가고 연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을 좀 우선순위에서 밀어두게 되면서 좀 하기 귀찮다. 할 힘이 없다. 뭐 연애하기보다 당장 취업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그 진로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너무 바쁘고 시간 없고 그거를 해도 24시간, 24/7이 채워지기 때문에 뭔가 지금 연애를 할 때인가? 연애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내가 채워줄 수 있나? 에 대한 좀 의구심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 자체도 시간 투자할 만큼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한가하게 무슨 사랑 타령이냐 싶을 정도로 청년들은 경쟁에 치이고 격차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뭔가 뭐 살면서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꼭 지금 당장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느낌이고. 저는 최근에 오래 만난 분하고 헤어지면서 이게 생각보다 그 일상 속에서 되게 외롭다라는 거를 좀 처음에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연인의 빈자리가 되게 크게 느껴졌었는데 제가 대학교 갔을 때는 낭만을 즐길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취업에 대한 그렇게 고민은 없었어요. 우선 대학을 들어가는 자체가 인생의 목표였고 들어갔을 때 막 사람들끼리 술 먹고 이런 모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걸 즐기기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근데 거기다 대고 요새들 너네는 왜 낭만이 없니? 왜 이렇게 개인주의적이지?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네, 조금 너무 개인을 탓하는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3명 중 1명이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거나 안 했다고 답합니다. 연애의 자격을 논하긴 두렵지만 이미
소득, 지위, 외모는 현실적인 벽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부터 치열한 경쟁에 신음해왔던 지금의 청년들은 취업, 자기개발, 경제적 안정에만 매달리기에도 삶이 벅차다고 토로합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국가 한국은 또 한편 청년연의 실종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외로운 청년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KBS